네, 민심을 읽고 여론을 분석하는 화요일 코너입니다. 민심 저격수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최고치 64%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죠? 예,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의뢰 처가 없이 자체 조사이고요. 그리고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지난주 화수목 24, 25, 26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64%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낮은 비율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직전 조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설 연휴를 쉬었으니까 2주 만이죠. 1%포인트 더 높아진 결과이고요. 이건 최근 6개월 동안 최고점을 찍은 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집권 초기, 그러니까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아주 미세하게 더 높은 65도 있었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출범 초기에 그 기대감이 묻어있는 그 수치만큼 높아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 재미있는 건 이제 부정률,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률은 전고점이 지난해예요. 지난해 12월 3주 그때 36으로 높아서 부정이 높았는데, 네. 물론 그때도 이제 긍정률이 55니까 긍정률이 훨씬 더 높기는 했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빠지더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약간씩 빠져서 지금 26입니다. 아, 부정평가가 26%예요? 예. 그러면 26이면은 요것도 역시 그 출범 초기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64%,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도 묻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이제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제일 높게 나온 것이 경제 민생이라는 응답이 17%였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이 17%였는데 이전에 비해서 6%포인트 이제 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외교와 소통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한다고 하신 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근거를 이제 이렇게 대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또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동일하게 15%가 나왔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 고환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교, 네 번째는 뭐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이제 이런 응답 순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잘한다는 분들이 비중이 많은 것이니까 실제 뭐 단순하게 수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중으로 한다면 긍정평가의 근거들이 사실 훨씬 더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긍정평가 근거로는 외국에 관련한, 해외에 관련한, 국제에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뭐 대미 관계 어쨌든 복원하고, 그다음에 뭐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안보층한테도 또 소구하고,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가 지난해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견인했다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지금 경제와 부동산 정책 등의 국내적 사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내 사안으로 인한 평가는 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정 부분 이제 해소된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동산 이슈가 긍정평가 부정평가에 다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방금 우리 윤희용 대표님 잘 말씀 주셨는데, 부동산 정책 때문에 긍정하신다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그 높은 그 17%로서 비율 자체도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 많아졌는데요. 이게 1에서 8, 9까지 뛰다가 11이 됐다가 17까지 다시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이번 1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2월 이제 하순까지는 완전히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긍정평가하시는 639명 중에서 17이니까 부정평가에서도 15%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베이스, 그러니까 그 몇 명인가 하면 264분 중에서 15%니까 요거는 규모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이거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좋은 평가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윤희용 대표님 말씀 주신 외교 문제에서 정말 외교를 상당히 잘한다, 이런 평가를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부동산 정책을 상당히 잘하는 대통령이다. 요거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 양쪽에 나오는 이유는 뭐 이제 이
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다주택자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는 보게 되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간에 집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의 상승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욕망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실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우호적 여론으로 돌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집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또 나도 기회를 올라타야지 뭐 이런 심리도 함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서 강하게 이제 메시지를 내고 하면서 그런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강화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 기류를 그분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들이 최근에 발생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책을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근거로 이제 활용된 것이니까 그 부분이 어떤 어려운 어떤 국면을 약간 뚫어낸 것 같은 이런 측면에서 예.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최근에 강남 집값도 약세로 전환하고요. 네. 실제로 호가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경제 민생이 가장 가장 예. 높잖아요. 경제 민생 부분이. 그런데 경제 민생하면 일단 주가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코스피 주가 지금 6천을 넘어섰잖아요. 이것도 역시 대통령 긍정평가에 좋은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음. 주가 상승이 이제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스피와 관련한 주가는 주가지수 이게 좀 올라가는 것은 대통령 긍정률을 낮추지 않는 지탱해주는 힘 중에 하나라고는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주가 상승이 되는 폭은 상당히 높이 쭉쭉 올라갔는데 대통령 긍정률이 비례해서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그래요? 당연한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뭐 5천, 6천 되는데 이 여론조사는 최고치는 100이니까요. 정해져 있는 것인데 예, 예.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이어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근거로 둔 비율은 이제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것이 이제 경제 민생에 뭉뚱그려서 평가가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예. 지금 이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경제가 좀 비관적이고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이 있던 상황에서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개선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 심리, 낙관적 심리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사실은 그 어떤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와 경제에 대한 이제 낙관 심리 굉장히 연동돼 있는 것이 이제 과거의 조사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예. 이번 이제 같은 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1년간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낙관 전망이 44%, 나빠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비관 전망이 28%, 예. 그다음에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뭐 유보적 평가는 24%였는데요. 이 좋아질 것 44%는 뭐 절반이 안 돼서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의 기류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12월 같은 경우 31까지 떨어졌던 것이 또 1월엔 38, 지금 44가 된 것이어서 현 정부 출범할 때 한 52%였거든요. 이제 그 정도 주임이었는데 그 수준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국민들이 코스피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에 대해서 낙관 심리, 그래서 정부에 대한 또 신뢰나 긍정평가 이렇게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죠.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빠져서 44에서 43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게 그러니까 설 전 조사에서 22였는데 예. 22를 다시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22%는 약간 좀 예. 뭐랄까 많이 낮은 건데요. 이게 저점이죠. 뭐냐면은 그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점인 22를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당층이 이 조사에서 이제 28인데 그거보다 좀 낮은 기록이 유지가 됐고 더군다나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예. 장동혁 대표는 지난 19일 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돼서 이제 기자회견 코멘트를 한 이후에 예. 그때에 높아지지는 않았다라는 결과입니다.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1%포인트 하락은 요거 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운데 대통령 긍정률은 1%가 올라갈 때 당 지도는 1%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좀 힘을 내면 대통령 긍정률은 더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주 그래요? 극히 미세하지만 이제 이게 엇박자가 나는 약간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보이기는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사실 대통령 지지율 변화보다는 좀 더 경직돼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조사 질문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모든 여론조사는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질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응답이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가 뭐 바늘로 찔리면 이제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엄청 큰 걸로 하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어떤 형식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극이란 것이. 근데 대통령으로서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뭐 내 정치적으로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긍부정 평가를 좀 편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말로 탄력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사실 탄력도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거든요. 이 지지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사람 누구 사랑하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한 주마다 쉽게 바뀐다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약해요. 정당 그럼에도 지지율은. 불구하고 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근데 어떤 정당 지지율이 막 3% 4% 떨어진다.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정당 지지율 나올 때 많이 있었으니까 정상적일 때. 그런데 지금은 절반 수준인 거거든요. 이번 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43이었는데 국민의힘은 22%니까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이제 있었던 상황이니까 사실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한자로 하자면 출래불사춘 봄이 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나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조사들에는 더 낮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집토끼와 산토끼 얘기하잖아요. 지금 집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산토끼는 뭐 선거가 다가오면 잡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집토끼도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귀토끼도. 왜냐하면 보수층에서 51%만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강성 보수층인 거예요. 그분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다른 그 강도가 약간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를 안 보내고 있는 것이니까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집토끼, 산토끼는 말할 것도 없고 집토끼에서도 상당 부분이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중 과제가 사실은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이 무기징역 선고했는데요. 관련해서도 조사가 있었습니까? 같은 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난주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서 과도하냐, 미흡하냐, 적절하냐를 물어봤는데요. 이게 과도하다 24%에 그쳤습니다. 미흡하다 39니까 확실히 높은 비율이죠. 그런데 또 적절하다도 29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65%가 미흡하다. 3분의 2 정도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65%는 또 과도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수냐 진보냐를 따졌을 때 중도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미흡하다가 40, 과도하다가 19니까 이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매우 보수적인 분들 중에 59%가 미흡하다.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약간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는 과도하다가 43%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전체 중에 24가 정당 지지도 22하고 대충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과 함께 특히 매우 보수이신 분들 이번 조사에서 한 6% 정도 나왔는데 이분들 중에서 특히 과도하다 이 무기징역이 그런 응답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라는 걸 따지면 보수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들, 강한 보수이신 분들의 지지만을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이제 더 이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이 조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사실은
유용하게 참조해야 할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제 1심 무기징역 선고한 게 과도한지 미흡하다고 보는지 적절한지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불만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수층 중에서 전체 이제 보수라고 하신 분들만 놓고 봤을 때 47%가 과도하다.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보수층 중에서 절반이 안 되는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 등 국민의힘에서는 과도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의 절반만 대상으로 지금 전략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머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23% 동일한데 미흡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심지어 23%가 있는 거예요. 보수층에서도. 그다음에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23%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 보수층에서도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군요. 그것을 타겟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당 지지율이 그 수준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과도하다는 응답이 24%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이 22%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정당 지지율을 해소하려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서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강한 분들한테 생각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 정당 떠나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선거가 다가오면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걸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게다가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다라고 하는 예. 이 응답이 64 나왔습니다. 같은 조사인데요. 예. 내란 아니다 24 나왔어요. 또 지금 뭐 윤희용 대표님이나 저나 지금 20% 초중반에 예.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 국민의힘 지지도 22, 내란 아니다 24, 예, 또 무기징역이 과도하다 24, 예. 요 수준인데요. 이거 한번 2024년 12월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도 내란이다가 71이었고요. 내란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 그때도 23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뀌지 않는 20% 초반 정도를 대변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요. 네. 내란이라고 보는 응답이 43%, 내란이 아니다라고 보는 응답이 39%로 내란이다라고 보는 응답이 4%포인트가량 수치가 더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들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이잖아요. 만약에. 근데 거기서도 이 시각이 갈리는데 이것을 그 진영을 대변하는 대표 정당이 사실 이 기류와 이제 어긋나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이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바람직한 행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겠네요. 국민의힘도 여러 여론조사를 보고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근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이 긍정 평가가 아주 미세하게 빠져서 57.1인데 예. ARS 조사에서 57.1은 낮은 수치는 또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쭉 올라가다가 몇 번에 걸쳐서 올라갔느냐면 하나, 둘, 셋, 넷, 5번에 걸쳐서 계속 올라가다가 살짝 이제 빠지니까 이거 조정된 거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빠지는 하락폭은 이제 1.1%포인트 정도입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이제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조사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무선 RDD ARS 조사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양쪽 진영이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강하신 분들 이제 응답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중도층들, 중간층들 많이 표집되는 전화면접 조사, 다른 아까 소개해드린 조사에 비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다는 점을 이제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리얼미터 조사와 그 갤럽 조사가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조사 방식은 한국갤럽이라든지 뭐 M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화 면접 조사인 거고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ARS 조사인데 ARS 조사가 무용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사실은 응답률은 낮고 그래서 굉장히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양쪽 진영에서 모이기 때문에 네. 예,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좀 오피니언 리더격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응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아주 미세하게 빠져서 47.1. 예. 근데 이게 사실 빠진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민의힘은 32.6에서 33.8로 또 극히 미세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격차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한 13%포인트 격차는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은 큰 변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대표님은 네.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3.8%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서는 높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 포함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준이 있긴 할 텐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선거가 되면 이제 지지율은 득표율은 지지율보다 좀 높게 나오긴 합니다. 야당이.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선거에서의 득표율에는 여론조사에서 있는 모응답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는 분들이 그날 야당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평소 지지율보다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예. 다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화면접 조사 결과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올라간 현상은 모든 정당에 나타나는 것이고 단순히 대한민국에서는 노력상이 없어요 선거에.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좀 올라갔다 해서 의석이 주어지거나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1등을 하지 않으면 사실 선거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는 26, 27 양일간 조사였습니다. 그래요. 예, 정당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가 하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 기간이 다르죠? 기간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하나 짚어볼까요? 미국 내 여론이 이번 이란 공습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로이터 입소스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요 이란 공습 직후에 조사를 했는데요. 음. 지지한다는 응답이 27%에 그쳤습니다. 반대한다가 43%인데요. 같은 조사에서 그러니까 어프로벌 레이시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비율이 39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이니까 이거는 하방 압력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에 공감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올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예비 선거 각 정당의 후보들 뽑는 것이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그럴 때는 변화를 이제 싫어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우세해지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라크 침공했던 부시 대통령 전례, 전시 대통령 이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스트롱맨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국내 사안보다 외교 사안을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또 스트롱맨인데 좀 이게 불안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미국도 이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어떤 여론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지금 이 사건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도 높지 않고 예. 반전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한 것 아니냐라는 네.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는데 일단 여론은 더 좋지 않은 거예요. 예. 하방 압력이 될 거고요. 예. 이 같은 조사에서 문항을 뭐를 물어봤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어떨래라고 물어본 것 중에 가령 미국 군인이 이제 뭐 다치거나 죽는다거나 예. 아니면은 그 가스, 오일 이게 이제 오른다고 하면 더 이제 그 지지를 하겠다라는 응답은 확 줍니다. 그렇겠죠. 예, 물가도 오를 한 자릿수로 수밖에 없고. 빠져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심 저격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용, 김봉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